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이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위스키 리뷰 시간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막냉이 요즘 자꾸 강냉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본 먼저 강냉이로 바꿀까. 네. 자, 막냉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뭘까요? 글렌리벨. 안옥이잖아. 안옥이잖아. 안옥 좋지. 자, 바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짜잔! 자, 오늘 준비한 위스키 바로 안옥 위스키인데요. 뭐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막냉이? 맛. 그쵸? 아무래도 맛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맛부터 그냥 보고 테이스팅을 해버리면 우리가 안옥의 깊은 의미, 그런 풍미 이런 거를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짧게 역사에 대해서도 훑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안옥이 언제쯤 설립이 됐을까요? 안옥이 증류소가? 보통 다른 위스키들하고 비교해보면 1800년대쯤. 맞습니다. 안옥은요, 자, 처음에 1894년 창립자 존 모리슨에 의해서 지금의 증류소인 이 녹두 증류소가 설립이 됩니다. 안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녹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증류소 이름은 녹두가 맞고요. 왜 안옥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녹두 증류소는요, 원래는 처음에 존 모리슨이 설립한 이후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 증류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이후에 1988년 정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존 모리슨이 아닌 바로 인버하우스 디스틸러라는 회사가 녹두 증류소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라벨에 들어가는 이 이름이 녹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두 위스키, 녹두 증류소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박혀 있었을 텐데, 같은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심지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녹두와 굉장히 비슷한 이름의 증류소가 위치해 있어요. 지금도 바로 노칸도라는 증류소인데요, 지금의 디아지오 소유의 증류소입니다. 이 노칸도 증류소와 이 녹두 증류소를 그 당시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버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이 마케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뭔가 특징이 있는 그런 이름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두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말인 안옥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녹두의 의미, 안옥의 의미 궁금하실 텐데요. 녹두는요, 바로 검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옥은 그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둘 다 모두 게이러입니다. 실제로 이 녹두 증류소 주변에는 녹두힐이라는 조금 작은 동산 같은 언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을 굉장히 등산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안옥 12년 바틀은 언제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자, 처음부터 이 인버하우스라는 회사가 인수하자마자 안옥 12년 바틀을 내세운 건 아니었고요. 1993년경에 안옥이라는 이름만 사용을 하면서 위스키를 생산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안옥 오피셜 바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바꿨으니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이 위스키에 대해서 찾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두각을 보이지 않다가 2003년에 돼서야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안옥 12년 바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안옥 12년과 함께 굉장히 큰 두각을 보인 이 녹두 증류소에서는 안옥 12년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오피셜 바틀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2004년, 2005년경에는 빈티지 라인업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위스키 제품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이 증류소가 크고 난 다음에요, 지금도 이 인버하우스 디스틸러 회사의 소유일까요? 맞습니다. 자, 인버하우스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녹두 증류소는요,
어느 나라 소유일까요? 인터내셔널 베버리지라는 굉장히 F&B 쪽에서는 큰 회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태국 소유의 회사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안옥 증류소, 녹두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에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는 태국 회사라는 거는 알고 가면 좀 재미있겠죠? 삐. 자, 이번에는요 안옥의 흥미로운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안옥에 대해서 많지만 몇 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옥의 흥미로운 점 첫 번째, 원래 이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지금 이 스코틀랜드의 안옥 증류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는요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한국어로 알려져 있는 이 이탄이라는 이 피트가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두 증류소 주변에는 피트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옥에서는 처음에 피트 위스키를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안옥에서 강조하는 맛은요 깔끔하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 풍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잡아가다 보니까 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4년 드디어 안옥에서도 피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4가지 피트 위스키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굉장히 누가 봐도 나 피트 위스키야 라고 한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피트 헐트라는 제품까지 열심히 피트 위스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옥 위스키의 흥미로운 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2005년부터는 이 안옥 위스키에도 빈티지 라인이라든지 아카이브 위스키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위스키 증류소에서 빈티지 라인업을 내놓는다 그러면 자기 위스키 증류소의 굉장히 그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하죠. 물이랑 희석하지 않은 도수 높은 위스키를 생산을 하기 마련인데, 이 안옥 위스키에는요 정말 특징적으로 CS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캐스크 같은 제품이 거의 없는 그런 위스키 라인으로 유명합니다. 더 특이한 거는요, 진짜 웬만한 위스키들이 거의 다 46도에 맞춰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안옥에 정말 애호가로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안옥은 46도에 맞춰서 위스키를 생산할까? 물론 안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위스키에서도 46도로 나오는 위스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증류소에서 46도를 유독 많이 만드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그런 경험이어서 제가 바로 수입사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안옥은 왜 46도의 위스키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이 오는 대로 빠르게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옥의 흥미로운 점 세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브라는 제품, 잠깐 단어 스치듯이 지나갔었는데요. 아카이브라는 뜻은 역사적 가치나 보존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다른 증류소들에서도 아카이브 제품 같은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안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바로 아카이브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죠? 2016년이면은. 자, 2016년 안옥의 첫 아카이브 제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 먹었어요. 블라스. 맞습니다. 이름은요 블라스인데요, 뜻은 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봐도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실 이 위스키를 처음 봤을 때 라벨이 너무 예뻐서 저거 그냥 무조건 맛은 둘째치고 저거 그냥 먹어볼래요 하고서는 주문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맛에서 2번, 3번, 4번 반합니다. 이때부터 제가 안옥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해서 안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안옥 블라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경영자인 패트릭 그랜트가 라벨링을 같이 콜라보로 해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 이후에도요 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 제작한 제품들도 아카이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작한 그 라벨은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의 이 증류소 그림들을 아기자기하게 감각적으로 담아냈어요.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위스키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삐.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테이스팅 시간입니다. 제가 마셔보고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쉽게 오늘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만 살짝 테이스팅을 하고 맛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링. 지금 현재 한국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마 뭐 바틀샵이나 아니면 바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위스키는요 12년, 18년, 24년, 피트허트 그리고 루안이라는 이렇게 5개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피트허트랑 루안 요거 2가지는 피트 제품이고요. 나머지 3개는 피트 처리가 되지 않은 위스키인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딱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이거 요즘 유튜버들 이렇게 하던데. 여기서 봤을 때 색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네. 제가 바로 앞에서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살짝 안옥 12년이 조금 더 짙은 색을 띠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피트가 향이 너무 세니까 피트 처리가 되지 않은 안옥 12년부터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옥 12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첫 잔으로 많이 추천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위스키인데요. 가장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는 은은한 허브향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오는 게 곡물향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색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숙성이 뭐 12년이면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또 짧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곡물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먼저 마셔볼게요. 제가 항상 첫 잔으로 소개를 해드리듯이 피니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이에요. 도수는? 아니요. 안옥 12년은 또 특이하게 40도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46도예요. 자, 제가 향에서는 굉장히 허브향이나 곡물향을 말씀드렸는데 입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화사한 당도가 느껴져요. 사실 오늘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안옥 18년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굉장히 진하고 엄청 그 절인 과일, 열대 과일 느낌의 그런 풍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향보다는 훨씬 과일 풍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 피트 좋아하나요? 저는 피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피트 처음 입문했을 때 뭘로 입문했어요? 제가 아드백 10으로 입문을 했어요. 아드백 10, 세게 입문했네요. 센 걸로.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부터 이제 피트를 먹었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트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드백 10보다 피트감은 좀 약하지만 그 뒤에서 오는 당도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바디감이나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그런 느낌의 위스키인 듯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땐 나 피트야! 라고 뭔가 할 것 같은데 물론 피트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드백이라든지 라프로익, 라가블린 이런 거 생각한다면 피트가 그렇게 세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는 피트 입문으로 굉장히 좋은 위스키인 듯 합니다. 뭐 피니쉬도 길지 않아서 위스키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처음에 향은 피트지만 입안에 들어왔을 때 파우더류라든지 여기 안옥 12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과일 풍미가 지금 상당히 제 혀를 적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막냉이 오늘 꼭 위스키 못 마셔봤잖아요. 다음 위스키 리뷰는 제가 막냉이가 좋아하는 위스키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좋아할까요? 네, 조금 촌스럽게 스프링뱅크. 스프링뱅크. 스프링. 10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가을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혹시 스프링이 봄 때문에 스프링을 하신 건가요? 에이 설마. 아니죠? 아유 너. 저 에휴. 생각 뻔했어요. 자 여러분 아니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아는 위스키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